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당뇨 환자의 여름나기, 족부궤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의 단체 생활은 결핵 집단 감염에 취약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사우나 사망사고 10명 중 8명이 음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 주로 맨발로 활동하는데 이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기 쉬워서입니다.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의 발에 나는 상처는 아주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족부궤양으로 발전해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하니까요. 이 소식 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뇨 환자는 평소에도 발 관리가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발에 땀이 나면서 세균 번식이 왕성해져 당뇨병성 족부병증인 당뇨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발은 말초혈관 질환, 신경병증, 궤양 등 당뇨병으로 인해 발에 생기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약 1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제 발이 저린다든지 시린 증상이 생기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상처가 더 많이 나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액속 높은 혈당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매년 당뇨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4,364명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한 10% 정도가 당뇨병성 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당뇨병성 발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혈액 속에서 당뇨가 높게 되면 유지가 되면 혈관이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뇨 환자들의 대부분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름에 자주 신는 샌들과 슬리퍼 등은 맨발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외부 자극의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말과 막힌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 발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질이나 티눈이 생겼다고 스스로 제거하면 위험합니다. 제거 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집단 생활이 걱정입니다. 바로 결핵 때문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아기를 막 벗어나면서 시작하는 단체 생활은 결핵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 떨어지는 대책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급에 평균 30여 명의 인원이 모여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전염성 질환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핵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손보다는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로 기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기침을 하거나 기침을 한 환자 옆에 있었으면 얼른 손을 씻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학교 등에서 오랜 시간 단체 생활을 하므로 또래 집단 내 결핵 전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핵 예방의 출발점인 신생아 BCG 접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간 현지 공장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던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은 지난 3월 2일 수입돼 6월 중에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결핵의 치료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잘 복용만 하면 완치가 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기침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알차게 전달해 드립니다. 틈새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인 30대 남성 2명이 인도 뭄바이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현재 격리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보건당국은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들의 발병을 감시 중입니다. 인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함께 콜레라 유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 치매 환자도 신체 기능에 관계없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신설했는데요. 이 사업은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들이 가까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신문에서 고른 생생한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음주 후 술을 깨러 사우나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는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시행된 사망자 부검 사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26세에서 86세 사이 103명을 대상으로 음주와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81명의 혈액에서 알코올 농도 평균 0.17%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인 알코올 농도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의 대중화는 메가더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한때는 시건방져 보인다며 선글라스를 기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외출 필수품이 되었죠. 멋스럽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을 막아 백내장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쉽게 햇볕에 상처를 받으니까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새롭고 더 유익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